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된 아기 엄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저 역시 어린이날 챙기랴, 양가 챙기랴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결혼 초 어버이날 때문에 시어머니랑 있었던 트러블이 생각납니다. 초반에 기싸움 한다고 어머님이 말씀 참 못되게 하셨는데 제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어머님도 포기하셨나 봐요. 이제는 제 앞에서 말 조심하고 그러시네요. 저희 친정은 차로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시댁은 근처 도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차로 1시간 내외로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초반에 자주 오라 하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뭐하니? 밥 먹으러 와야지.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부부 동반으로 리조트 놀러 가요. 뭐? 그러면 진작 말했어야지. 난 니들 올 줄 알고 LA 갈비 엄청 사놨는데. 어머님은 결혼 초에 저희를 주말마다 부르셨어요. 주말은 당연히 아들네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아예 시간을 다 빼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랑 먹을 것 잔뜩 장보고 기다리시고요. 처음 1달 정도는 얼떨결에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주말마다 가곤 했는데 그러고 나니 저희 부부끼리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이 낳고 전업주부지만 애 낳기 전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시댁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가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지쳐했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1달에 1~2번 정도만 가고 싶다고 부부가 뜻을 모아 의견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엄청 서운해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해서 근처에 보금자리 구했다길래 얼굴 자주 보는 줄 알았다면서 며느리인 저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거리 둘 수 있냐고 울분을 표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는 싶다고 하지만 저희 아직 젊고 저희끼리 주말에 해야 할 것도 많아서 매주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남편이 말씀을 잘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가 사주한 걸로 아시더라고요. 곰 같은 남편 여우같이 꼬드겨서 아들이랑 어머니 사이 갈라놓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불똥이 저한테 뛰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가정이 화목하다 어쩐다 일장연설을 하시더군요. 제가 현명하게 잘해야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희 부부간 사이 좋고 나빠지는 것도 어머님의 현명함에 달린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신 듯 황당한 얼굴로 저를 한 10초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말마다 보려 하시고 전화도 자주 요구하시고 그러셔서 신혼 그 달콤한 시기에 서로 기분이 안 좋아져 몇 번 다퉜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은 제가 쉬운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후로는 그냥 저희 시간 되면 오라고 하셔서 1달에 1번 정도로 조정해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네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을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하기 전날에도 시댁에서 하루 자길 바라신 분이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시댁에서 무조건 하루 자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저희가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양가에 인사는 해야 했고 금요일에 귀국해 토요일에 바로 시댁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친정으로 출발해 거기서 하루 자고 일요일에 점심 먹고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 남편의 계획이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은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에 시댁 가서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점심, 저녁까지 먹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디 가니? 오늘 자고 가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설명했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 오늘 밤에 출발해서 거기서 자고 내일 점심 먹고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무조건 하루 자고 아침 먹고 가야 하는 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시댁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 먹고 출발해 3시간 걸려 친정에 가면 정말 점심만 먹고 딱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걸려 다시 와야 하고요.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처음으로 자는 곳이 친정일 수가 있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너무 언짢아 하셔서 결국 시댁에서 잠은 잤고 대신 아침 안 먹고 새벽에 일어나 친정으로 간다고 했네요. 그래서 저희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남편 입이 더 대빨 나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짜증내더군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이랑 더 친밀하게 지내길 바라셨고 제가 친정에 거리 두길 예전에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어디 그러나요? 안 그래도 친정이 멀기도 했고 또 제가 차멀미를 심하게 하는 편이라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굳이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대신 친정 엄마가 운전을 잘 하셔서 저희 신혼집으로 자주 오겠다 하셨죠. 그래서 친정 엄마가 결혼하고 2달 정도 후에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알고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시댁분들 모셔서 집들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친정에서는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 2번이나 오셨는데 왜 제 친정엄마가 오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놓고 안 된다, 싫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 친정엄마가 집에 오신다고?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뭐 하러 오시게 해? 힘드실 텐데. 그럼 하루 주무시고 가시니? 네, 그러셔야죠. 멀리서 오셨는데요. 장거리 운전 힘드실 텐데 앞으로는 친정엄마 배려해서 오지 마시게 해라. 라고 하시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더군요.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사부인이 아들네 오는 게 싫으신 티가 났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양가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태주신 걸로 따지자면 친정에서는 저희 가전이라도 사주겠다며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 1,000만 원 정도 해주셨어요. 금전적인 지원에서도 친정이 더 해주셨으니 어머님은 할 말 없을 거고 또 시댁에서는 저희 집 2번이나 오셨으니 친정도 당연히 초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미루어 짐작해봐도 어머님이 기분 언짢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통해 어머님한테 의중을 여쭈어보라고 시켰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 전에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신혼집 오는데 시댁에 먼저 허락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딸내 오는데 왜 사돈 허락을 받아요? 완전 갑질 아닌가요? 그날 저 이혼한다 난리치고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정확히는 싸운 게 아니라 제 일방적인 화풀이였죠. 남편도 본인 엄마 너무 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하고 본인이 중재 잘 하겠다, 어머님 단돌이 잘 하겠다 빌고 빌어서 그냥 없던 일 되긴 했네요. 남편이 그 일 이후로 시댁 가서 어머님께 갑질하지 마라. 당신 아들 잘난 거 하나 없으니 같이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고마워해라. 큰 소리 쳤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그 일로 또 충격 받으셨지만 저희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싸웠다는 말에 많이 각성하신 모양이었어요. 이래저래 신혼 초에 어머님 때문에 이런 일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결혼 전엔 잘 몰랐는데 식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 일반적인 시어머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상냥하다, 친절하다 소리 듣는 여자였고 시부모님한테도 참 잘하고 싶은 며느리였는데 몇 달 지나며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이고 나니 잘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할 말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더 부르려 하고 전화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하셨지만 그냥 제가 선 그었다고 봐야 하죠. 그러다가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대판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8월 말에 했으니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이래저래 이미 시어머니랑 별일 다 겪었다가 수강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어색은 했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함 때문인지 어머님이 몇 주 전부터 많이 기대하신 느낌이었어요. 남편 통해 그 주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자,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요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서를 바꾸어 너무 바빠진 관계로 주말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댁 근처에서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미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바쁜 아들 대신 며느리 혼자라도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길 바라신 모양인데 저도 어머님한테 대인 게 있다 보니 그러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적당히 웃으며 사근사근 대해드렸더니 어머님 기분이 좀 좋아지신 모양이더라고요. 반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치고 시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식사를 해도 꼭 시댁에서 차 한잔하고 헤어집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댁 거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다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어 어머님께 어버이날 기념 용돈 봉투를 드렸죠.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각각 10만 원씩 준비를 했어요. 친정에도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릴 예정이었고요. 어머님이 고맙다고 봉투 받으시곤 바로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엄마 10만 원씩 넣었어? 고맙네. 사돈댁에도 전화는 드렸지? 네, 전화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려야죠. 돈을 보내드려? 거긴 얼마나 드릴 거니? 똑같이 20만 원 보내드려야죠. 우리랑 똑같이? 그러면 너네 어버이날에 40만 원이나 나가잖니. 그리고 우리 밥까지 사줬으니 거의 50만 원은 훅 나갈 건데? 부담 안 되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이런 날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냐 하며 저도 예의 바르게 대꾸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양과 똑같이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니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잖아. 집 대출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200이라면서 그러면 아낄 생각을 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저희가 너무 많이 넣어드렸나요? 그럼 이제 10만 원씩만 넣는 걸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얼굴을 붉히시며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었는데 어머님은 연신 양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다. 양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댁은 지금처럼 20만 원 드리고 친정은 10만 원만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딱 꼬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 않니? 내 말은 양가 부모님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각각 부모님 사정에 맞게 해드리면 된다는 말이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시길. 사부인 카톡 사진을 보니 꽃을 참 좋아하시던데. 그치? 너희 친정은 네가 계좌로 돈 보내드리는 것보다 아마 꽃 보내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 거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치? 라고 하시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시댁에만 돈 드리고 친정은 꽃만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러기 싫은데요. 시댁에 20만 원 드렸으면 친정에도 당연히 20만 원 드려야죠. 왜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야. 네가 생각을 좀 현명하게 해봐. 어떻게 어버이날마다 40만 원, 50만 원씩 턱턱 쓰니? 니들 사정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네 친정엄마는 네가 꽃바구니 보내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다. 나는 꽃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잖니. 나는 실용성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그 말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친정에 돈 주지 말라는 소리를 그렇게 정성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 양가에 그냥 똑같이 드릴 거고 저희 통장 사정이 많이 걱정되시면 시댁에는 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 표정 굳은 채로 집에 돌아왔죠. 남편은 제가 어머님이랑 신랑이 할 때 곁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도 황당해 하면서 본인 엄마 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정말 시어머니랑은 절대로 가까워질 일이 없겠구나. 마음이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 들더군요. 어머님도 저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진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요. 사돈댁이랑 저희 부부 둘 다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며느리가 오해하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것도 없고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고 저희 주머니 사정 잘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약간 화가 나신 듯 너는 끝까지 내 이야기 이해 못하는구나. 부모님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거다. 너희 친정엄마는 돈보다는 꽃을 좋아하시니 내가 그리 말한 거고. 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희 친정에는 20만 원어치 꽃다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꽃을 20만 원어치나 산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놈의 꽃에 돈을 그리 많이 써? 5만 원 정도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아니, 어머님께서 자꾸 제 친정에 돈 말고 꽃이나 보내면 된다고 하시길래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진심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말을 또 빙빙 돌려가면서 제가 친정에 돈 쓰지 말라는 뜻을 전하시더군요. 제가 아무리 대꾸해봤자 어머님이랑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다음 주에 친정에 갔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호텔에 가서 식사 사드리고 꽃다발도 해드렸어요. 엄마가 기분 너무 좋다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가 사드린 카네이션 다발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본 건지 시어머니가 대번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너 저번 주에 친정 갔다더니 호텔에서 식사 사드렸니? 네, 어머님 말씀대로 꽃도 드렸죠. 아니, 우리는 양념갈비 사주더니 사돈댁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셨네? 농담이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님들이 각각 원하는 거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어머님 말씀대로 저 용돈 안 드렸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호텔 식당에서 코스 요리 사드렸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도 사드렸고요.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한 끼에 얼마나 나왔는데? 인당 17만 원이요. 뭐라고? 그렇게나 비싼 요리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양념갈비 사주고 20만 원 주더니 네 친정은 호텔 가서 비싼 밥 사드리고 꽃도 사드리고 너무 하잖니? 어머님 말씀대로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실용적인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분 내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맞춰드렸는데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양가에 해주는 게 너무 다르잖니. 그럴 거면 양가 똑같이 해라.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셨는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기더라고요. 언제는 똑같이 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똑같이 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투명하게 보이시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그렇게 시댁이랑 적당히 거리 두며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대꾸도 별로 안 했더니 어머님도 저한테 별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자주 오라고 해도 그냥 네 하고 안 갔고 전화하라고 해도 그냥 남편 시켰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안 가서 시어머니한테 잘 대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좀 지나 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았죠. 어머님이 작년 어버이날에 크게 상심한 바가 있으셨는지 이번에는 저한테 며칠 전부터 단둘이 하시더라고요. 밥 안 사줘도 된다. 용돈이나 붙여라. 하시길래 돈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맙다 다시 전화하시며 친정에 안 갈 거지? 라고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안 돼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래,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누구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거 없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마음이나 표현하면 돼. 내가 꽃 사드리라고 한 거 잊지 않았지? 니들 형편에 맞게 예쁜 걸로 잘 골라드리고 알았지? 우리 며느리 현명함을 믿는다. 하시며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똑같이 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똑같이 하라고 하고 거기다 형편에 맞게 꽃 사드리라고 덧붙이는 건 무슨 뜻인지요? 시댁은 돈을 들이고 친정은 마음을 표현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꽃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화려한 꽃바구니로 친정집에 배달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원래는 용돈만 붙여드릴 참이었는데 어머님 전화를 끊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고 저는 친정 엄마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보낸 꽃바구니 꼭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달라고요. 엄마가 흔쾌히 알겠다 하시고 바꾸시더군요. 친정엄마가 카톡 사진 바꾸시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사부인이 올리신 꽃바구니 네가 보낸 거 맞아? 네, 어머님이 꽃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런데 왜 꽃 사이사이마다 돈이 끼워져 있냐? 그거 어버이날마다 꽃집에서 하는 이벤트잖아요. 돈으로 꽃 만들어서 사이사이 끼워드리는 거요. 아니, 그건 아는데 왜 돈까지 같이 드리냐고. 우리는 돈만 주고서. 어머님이 작년에 그러셨죠? 양과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마음이나 표현하면 된다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 효도하라 하시길래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 화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더니 이제는 양과 똑같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과 똑같이 20만 원 넣어드렸고 또 어머님이 꽃 보내라 하셔서 어머님 말씀대로 꽃도 보내드렸어요.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안 한 게 여기서 뭐가 있나요? 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렸는데 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나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맞춰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솔직히 저희 친정 챙기질 않길 의중섞어 말씀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저도 언성 높여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솔직히 다 맞거든요. 다 어머님 말씀대로 한 게 맞긴 맞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무 말 못하고 당황만 하시더니 결국 알겠다 하며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아들네 결혼시키고 맞은 2번의 어버이날 전부 최악의 기억으로 남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많으셨는지 한동안 저희랑 왕래 안 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일단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법에 어투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전할 말은 다 아들 통해 하시더군요. 제 친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예 입에 담질 않으셨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도 그냥 그러냐 한마디 하시고 저희가 친정 간다고 하면 그냥 잘 다녀와라 한마디 하시군 아예 입을 다무셨죠. 뭐라 이때다가 며느리한테 된통 대일까봐 무서우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다가 작년에 아이 생겼고 손주 생긴 이후로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려 하시네요. 이제야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
뭐든 기브앤테이크가 진리인가 봐요.